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God Defense Nation Korea,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 우리 종국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성상은 리얼타임 301회입니다. 현대차 본사의 미국 이전 가능성, 자, 바이든 행정부 이상한 움직임,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현대차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업들을, 미국이 가져가겠다, 본사를 이전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저희가 벌써 한 3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제 심화가 가면 갈수록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업들의 본사를 미국으로 이전할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뭐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했는데, 요즘에 조금 이상한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현대차가 미국으로 본사를 이전할지 안 할지, 그거는 내부에서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미국 쪽에서 이 지금 한반도를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걸 보니까, 이거를 그냥 하나로 그냥 통합을 해버리려고 하는구나, 뭐 그런 것들이 보여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뭐 현대차에서 뭐 정보를 받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국제정세를 수집하는데 자꾸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을 돼서 저희가 이제 뭐 알려드리는 건데,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방송은요, 여러분께서 내시는 자발적 유도독자 이 회비로 운영이 됩니다. 1877-0248 회비로 운영되고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멤버십, 요 하단에 멤버십 가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뭐 광고비가 안 나오니까 방송을 유지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제가 계속 했을 겁니다. 미 오산 미 공군기지에 그 우주군 8명이 들어와 있고, 지금 한미 우주군 관련 MOU가 체결됐다. 그리고 이제 한국 공군도 우주사령부를 창설한다. 이런 이야기는 저희가 앞에서 여러 번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미 우주연합사도 만든다. 그러니까 한국군하고 미군을 갖다 완전히 통합을 해버리는 거죠. 문재인 정권이 계속해서 이제 뭐 전시작전권 넘겨달라, 뭐 주한미군 철수하라, 뭐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 지금 문재인 정권 자꾸 미국 쪽으로, 중국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그리고 한국을 아예 완전히 중국한테 한국을 해체해가지고 중국한테 갖다 바치려고 하니까, 한국군을 완전히 그냥 미국하고 통합을 해버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제가 여러 번 해버렸을 겁니다. 한국이 이제 한미 우주연합사령부가 생기면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자동으로 그냥 가입되는 겁니다. 스펀지에 물 스며들듯이.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육군 전투 발전 사령부와 한화가 이제 공동으로 육군 무기 체계를 연구 개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 육군 차기 장갑차 사업에 한화 AS-21 레드백이라는 이 호주의 그 5조 원짜리 장갑차 교체 사업에 그 참가한 모델이 미 육군 차기 장갑차 사업에도 참여를 합니다. 근데 지금 호주에서는 뭐 독일 거하고 성능은 비슷한데, 한국 제품이 뭐 이 단가가 한 20억 이상 뭐 저렴해서, 그리고 또 기술도 잘 주고 하니까 한국의 이 AS-21 레드백이 그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조짜리 먹으면은 미 육군의 차기 장갑차 사업 50조짜리를 그 통째로 이제 가져갈 수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육군 플랫폼을 공동으로 개발하자, 이런 지금 MOU가 체결됐고, 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의 기술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을 때려잡으려면 이제 미국이 육군이 이제 지상으로 미군이 올라와야 되는데, 공군하고 해군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제 육군은 상대적으로 이제 무기 체계가 이제 덜 발달됐다. 그런데 한국이 이제 무기를 잘 만드니까, 한국하고 공동으로 만들어가지고, 공동으로 개발해가지고, 그냥 뭐 장갑차 1000대 2000대 찍어가지고 미국 반 뭐 한국 반 이렇게 나눠 쓰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합의가 됐다는 거죠, 군 쪽에서. 그러면 군보다 더 심플한 민간
분야에서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배터리 자동차인데 전기차, 수소차는 현대차가 세계 1등 아닙니까? 그리고 디젤 엔진 뭐 차는 독일차가 최고였는데 배터리 엔진으로 가는 자동차는 한국 차가 세계 최고죠. 뭐 수소 엔진이든 뭐 전기차든 수소차든 간에.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요거를 갖다가 통째로 지금 한국의 우리 문재인 정권이 연기금을 동원해 가지고 기업들을 압박을 하고 해체를 하고 기술들을 갖다가 중국으로 통째로 넘기려고 하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한국에 있는 이런 자동차 산업들의 본사, 삼성의 본사를 미국으로 이전시키겠다. 그러면은 연구기관, 연구개발 인력이 자동으로 미국으로 가겠죠. 그리고 법인세가 이제 미국에 내고, 그러면 미국에 일자리도 생기고, 그러면 그거 뭐 삼성이든 뭐 현대든 간에 파생적으로 따라오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기업이 뭐 있어요? 원전 기업, 그리고 이제 뭐 5G, 삼성,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뭐 현대, 뭐 이런 애들은 본사를 갖다가 미국으로 이제 이전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군에서는 지금 한국군과 미군을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이제 군이 복잡한데 군이 그렇게 지금 통합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으면 민간은 더 급물살을 탈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빌 게이츠가 뜬금없이 한국에 와가지고 아시아 6개국 기자 11명하고 공동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이 탄소 제로를 하려면 원전 필요하다. 원전만큼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전력 생산 방법은 없다. 이야기를 했는데 문재인이 바보라는 겁니다. 연맥인 거죠. 자, 전기차, 전기난방, 공장, 생산, 과정, 전기화 등 고려하면은 전력이 지금보다 전 세계적으로 2.5배 이상 필요한데 현세대 원전은 화석연료 등 다른 어떤 발전소보다 안전하다. 그리고 태양광과 풍력 등 같은 면적에서 생산하는 전력량도 원전에 못 미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산한 전력을 보관해 놓을 방법도 현재 배터리 기술로 마땅치 않다. 그러면서 내가 개발하고 있는 원전은 미국 정부하고 협력을 해서 5년 안에 시제품을 만들 거다. 그리고 이제 신형 원자로 개발 기업 테라파워를 2008년에 설립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미국이 한국이 원전 기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의 원전 기술을 갖고 와서 만든 게 한국의 APR1400인데 이걸 해체해가지고 기술을 중국에 넘기고 지금 북한에다가 원전 지어준다고 하고 남한에서 해체하고 뭐 이딴 식으로 하니까 그럼 가져가겠다는 거죠. 지금 한국의 원전 산업을 미국이 흡수하겠다는 의지를 갖다가 빌 게이츠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저렇게 표명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가슴이 철컥 내려앉습니다. 그러면서 빌 게이츠가 제공한 자료를 보면은 원전이 가장 안전하다. 전력 생산 방법 테라와트 시 당 사망사고를 보면은 석탄 24.6명, 석유가 18.4명, 바이오매스가 4.6명, 가스가 2.8명인데 원자력은 0.07명으로 가장 안전하다. 이런 데이터를 빌 게이츠가 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자력이 풍력보다 최고 500배 효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원전은 밤낮과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대규모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청정 에너지원이다. 그리고 이제 기후재앙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그린 에너지가 절실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뭡니까? 전기차, 수소차, 뭐 전기에너지, 뭐 5G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전기에너지인데 한국의 원전 산업 및 기술자들 대거 미국이 흡수하겠다. 이야기를 하는 걸로 들립니다. 그러면 한국의 자동차 산업도 미국이 가져갈 수가 있겠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현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 게이츠가 와가지고 저 원전 가져가겠다는 이야기를 저렇게 대놓고 하는 것 같으면은 원전 가져가면은 뭐 5G나 뭐 전기차 안 가져가겠습니까? 본사만 옮기면 되는데 공장은 한국 사람들이 일 잘하니까 여기는 놔두고 본사만 옮기면 법인세가 그쪽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미국 쪽으로. 그리고 기술 개발 인력들이 안전하게 미국 가가지고 보호받으면서 그러면 추가적으로 미국에 파생되는 연관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기업들이 생기겠죠.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텍사스의 전력의 30%가 풍력인데 이게 지금 갑자기 폭설이 오니까 다 얼어붙어 가지고 동파가 돼 가지고 재난시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그래
없어가지고 지금 전기요금이 2천만 원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원전을 짓겠다는 이야기가 지금 대대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한국에서 원전 기술자 다 데리고 가겠지. 원전 기업이고 뭐고 간에. 자, 그리고 시티그룹이 구조조정을 한대요. 이제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한국에서 미국의 금융이 철수 움직임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금융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별로 좋을 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1200억 턴 북한의 해커가 한국 계좌로 송금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30일에 맞춰 미 법무부가 사건을 대대적으로 알린 데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제재 의지가 반영됐다. 이게 뭡니까? 문재인 정권 군기잡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은행 계좌들로 송금이 됐고, 그리고 해커들이 사용하고 통제하는 은행 계좌다. 그리고 한국의 은행 계좌를 통해 멕시코로 돈을 빼돌리려 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지금 2천만 원 이상의 거래는 모두 추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500만 원까지도 뭐 500만 원 이상이면 추적된다고 하는데, 전세 자금도 다 이 출처를 신고하는 마당에 이 한국이 몰랐다 1200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 법무부가 이런 걸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 정권 차원에서 비호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고, 조만간 손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예전에 그 남포항과 인천 해경 전용 부두를 왔다 갔다 한 골든 네이크호 미스테리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보도를 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했어요. 앞으로 이런 것도 수사라고 압력이 들어갈 거고, 미의회 인권위원회에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뭐 대북전단 요거만 올라가겠습니까? 인권유린, 목사들 잡아가고 언론인 탄압하고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완전히 한 방에 골로 보내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올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현대차나 삼성의 본사를 미국으로 뭐 이전하는 걸 요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한미 FTA 자동차 장벽을 제로로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문재인 정권의 약점을 잡고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미국산 무기를 왕창 팔았는데, 그 한국의 자동차 현대차를 미국으로 가져가고, 야, 미국에서 만든 현대차, 기아차도 한국에서 수입해가. 그럼 한국에서 만든 그 현대차하고 미국에서 만든 현대차하고 한국에서 같이 경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그 미국 본토에서 만든 닛산이나 혼다나 도요타나 벤츠나 이런 자동차들도 한국에 그냥 대규모로 들어오게끔 시장을 터버리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은 미국에서 한 100만 대 만들어 가지고 미국이 한 70만 대 쓰고 한국이 한 30만 대 쓰고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문재인 정권 약점이 하도 많이 잡히니까 야 까라면 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면 이제 앞으로 북한에서 통일시 북한 공장에서 만든 혼다, 벤츠 등도 메이드 인 코리아로 해가지고 뭐 미국으로 수출될 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문재인 정권을 압력을 넣어가지고 뭐 했습니까? 한미 FTA 재협상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미 FTA 재협상을 하면서 현대차 가져가고 미국에서 만든 현대차를 한국에 팔아버리고 그런 것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한국이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 왜? 자꾸 중국한테 이 나라를 한국을 갖다 바치려고 하니까 문재인 정권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완전 갈아서 없애버리고 불안하니까 한국의 친중 정권 완전히 그냥 갈아서 이제 청소 한번 하고, 그리고 한국하고 미국 시장을 뭐 다른 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의 단일 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이 아무래도 싸겠죠. 이 땅값이 싸고, 그리고 쉘가스 뭐 이런 게 가스비가 뭐 1달러 2달러 한다고 하니까는 싸니까 에너지 값이 싸고 하면은 미국에서 만든 게 싸겠지. 그러면 한국에 이제 수출을 하면은 한국의 자동차들은 뭐 이제 민주노총 뭐 맨날 데모하고 그러니까는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대당 단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미국에서 나온 현대 제네시스하고 한국에서 만든 현대 제네시스하고 붙으면은 미국에서 만든 현대 제네시스가 더 싸고 질도 좋고 하면은 이기겠지. 그러면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완전히 붕괴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인 자동차,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래 되면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완전히 죽는 거 아니냐, 거기 대규모 실직자가 생기는 거 아니냐고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민주노총이 맨날 뭐 놀고 먹고 데모하고 일 안 하고 뭐 놀고 먹는 거 좋아했으니까 이제 평생 놀고 먹게 되는 거죠. 지금 한국의 지금 수준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여러분 K9 자주포 그 공장에 가보시면요, 저는 한국 방위산업학회 이사입니다. 홍보 이사니까 한 번씩 가는데, 이런 방산업체나 뭐 저기 뭐 국가연도 가고 하는데, 여기 K9 자주포 공장가 사람이 없어요. 공장에 사람이 없어. 그냥 로봇이, 무인 로봇이 다 하고, 로봇을 컨트롤하는 프로그래머들만 몇 명 있어요. 이 복잡한 그 자주포도 무인화하는데, 이 복잡한 그 저기 자주포도 무인화하는데, 그 뭡니까, 이 자동차 산업을 무인화하는 게 그게 어렵겠습니까? 현대 다이내믹스가 현대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그 미국의 국방 로봇 개발하는 회사를 샀습니다. 이 보시면 이 로봇이 뭐 그 백덤블링도 하고 저기 춤도 추고 막 그렇습니다. 이 인공지능 자율형 로봇인데, 뭐 이런 거 가지고 그 공장 무인 자동화를 해버리는 게 어렵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는 앞으로 무인화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 되면 어쩔 수 없이 다 이게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왜? 전기차가 되면이 어찌 됩니까?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그거 3D 프린터로 그 차 껍데기 찍어내고, 그리고 저런 로봇들이 그냥 그 조립하면요, 안에 배터리 넣고 바퀴 끼우고, 그러니까는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가는데, 이제 지금 뭐 문재인 정권이 중국에다가 공장을 기술을 자꾸 넘기려고 하고, 그러니까 아예 이제 공장을 가져가겠다. 그리고 이제 노조가 맨날 데모하니까 무인 자동화 하겠다. 그러면은 대대적으로 이제 일자리가 아주 급속하게 사라지겠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 문재인 정권이 그 2017년 5월 5일 날 대선 때 국회의원 회관 회의실에서 중국 그 탈북자들 모아놓고 중국 전자화폐 봉황 코인의 그 교환증을 이렇게 저거를 나눠주는데, 저거를 제출해 하면은 150만 원 상당을 나눠주는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종이를 나눠주다가 걸려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된 건데, 여기 봉황 코인이 보니까 로스차일드하고 중국 정부가 함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당선되는데 로스차일드가 하고 중국이 깊숙하게 개입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든 행정부가 바이든 그 부자가 중국에서 뇌물을 많이 받아먹었다, 미국의 민주당이 중국에서 뇌물을 많이 받아먹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그리고 중국 및 로스차일드가가 바이든 행정부의 그 당선을 도왔다. 그리고 또 바이든이 가톨릭이고 문재인이 가톨릭이고, 그러면은 바이든이 더 큰 집이네.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을 압력을 넣어가지고 저런 뭐 한국의 좋은 기업들 가져가겠죠. 자, 미중 패권 전쟁으로 미국 딥스테이트들의 인사들의 손해가 막심합니다. 지금 중국 기업들이 대거 퇴출된 후 지금 그 미국 증시에서 중국 기업들이 거의 다 퇴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량주가 대폭 줄어들었다. 그러면 손해를 벌충하기 위해서 현대차 본사를 미국으로 가져가서 지금 뭐 현대차 주식도, 현대나 삼성 주식도 저기 뭐 해외 업체들이 많이, 해외 큰 손들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현대차 미국으로 가면 지금보다 한 10배 이상 뻥튀기 될 거 아닙니까, 주가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지금 쿠팡이 지금 미국의 국내 증시에 상장하지 않고 뉴욕 증시에 상장했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클래스 B 보통주를 한 주에 29표를 갖는다. 김범석 의장만이 클래스 B 보통주를 갖는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오너가요, 주식 2%만 보유해도 58%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확보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주식을 3%만 보유해도 87%에 해당하는 의결권 확보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제 뭐 물꼬가 터지듯이 이제 갈 겁니다. 한국에서 반기업 정서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삼성의 직원들조차도 이재용 구속돼서 잘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본사로 옮겨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지. 이제 물꼬가 터지기 시작한다는 거지. 문재인 정권이 계속 연기금 동원해가지고 기업을 압박하고 거기다 이상한 사람을 자꾸 집어넣으라고 외부 인사를 집어넣으라고 하는데 외부의 간첩이 중국의 간첩이 들어와가지고 산업 스파이가 그 삼성의 기술을 다 빼나갈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아예 삼성 본사하고 연구 시설을 갖다가 미국으로 옮겨버릴 수도 있겠죠. 사실 뭐 삼성의 기술이나 현대의 기술이 우리 게 어디 있어요. 다 미국이 우리한테 준 건데. 그러니까 기술을 준 사람들이 가져가겠다.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 한국은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자, 성인지 예산이 작년보다 3조가 증가한 35조 원이다. 2012년에 10조 7천억이었는데 지금 35조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방비가 52조인데 성인지 예산이 뭐 하는데 쓰는지도 모르는 예산이 34조 9,311억 원이다. 일자리 예산이 지금 25조 7천만 원인데 성인지 예산이 2020년도 기준으로 31조 7천만 원. 지금은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인지 예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대상 사업의 객관성과 타당성 및 성인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는데 성인지 예산이 뭔지를 보니까요. 예산 사업에 미리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성평등하게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제도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전에 여성 남성한테 예산이 공정하게 평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런 걸 사전 사후 분석하는데 누가 분석하겠어요? 더불어민주당 지지 세력 애들이 운동권 애들 이런 애들이 분석할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 줄 세우게 하는 거 운동권들 밥그릇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연간 35조씩 쏟아붓는 거예요. 자, 15년간 225조 원을 들였는데 출산율을 0.84명, 직접 지원이 없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일자리만 만들어주고 직접 지원은 없다는 거예요. 연간 1년에 50조씩 투자하고 애 한 명도 안 나오는 것 같으면 이건 허공에 돈 뿌린 거지. 자,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34조 9,311억 성인지 예산만을 한 명 애 하나 놓을 때마다 1년에 한 달에 200만원씩 1년에 2,400만원을 주면은 145만 5,463명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35조를 그 남자 여자 같이 결혼하면은 그거 성평등 아닙니까? 결혼한 쌍한테 애 놓을 때마다 한 달에 200만원씩 주면은 145만 쌍이 결혼하고 145만 명이 애를 놓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교육 예산, 청년 창업, 청년 취업 이런 예산은 또 별도로 있잖아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산 장려금은 별도니까 이중수급 받고 그러면은 애 금방 놓는 거지. 애를 놓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애를 그만큼 놓으면 그 문방구도 늘어날 거고 태권도 도장, 미술학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그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산업이 늘어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생각을 해보이소, 국민여러분. 우리 아버지들 은퇴해가지고 뭐합니까? 돈 한 1억 2억 가지고 닭집하고 식당 하잖아. 다 망하지. 왜? 먹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식당은 늘어나. 당연히 망하지. 그런데 애들이 연간 한 140명씩 늘어난다고 생각해 봅시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아까 허경호의 50조씩 날리는 것까지 다 더해가지고 연간 84조 9,311억 원 성인지 예산하고 그 아동 출산 예산을 갖다 84조 9천억 한 85조를 갖다 쏟아부으면은 1년에 358만 명씩 애들이 쏟아집니다. 에? 성인지 예산이 남자 여자 예산 공평하게 쓰라며. 그러면은 결혼 커플한테 직접 예산을 주면은 양성평등 예산 아닙니까?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애들이 쏟아지면 닭집이고 떡볶이집이고 뭐 시장이 막 바글바글해질 거 아닙니까? 애들 문구 뭐 아가방 아기 옷 아가방 옛날에 우리 아가방 뭡니까? 애기 옷 이런 것들 산업이 막 터지겠죠, 순간적으로. 그런데 지금 허공에다가 지금 공무원들 자기 과거 운동권의 애새끼들 그 밥그릇 만들어 주는데 저기 돈을 연간 뭐 50조씩 성인지 예산 34조 그거 쏟아붓고 또 저출산 50조 쏟아붓고
그 외에도 이것저것 한 100조 가까이를 허공에다 뿌리는 거예요, 지금. 성과는 아무것도 없고.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제발 좀 생각을 하십시오. 제발 좀 생각을 하십시오, 생각을. 내가 계속 이렇게 안타깝게 절규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이거 외에는 미래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미래를. 아, 저 사람 잘생겼다가 또 찍어주고, 저 사람 잘생겼다가 또 찍어주고. 짐승입니까? 짐승이냐고, 우리 국민 여러분. 지금 기업들 다 해외로 나간다고 미국에서 그래 너 기업 안 하겠으면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우리 뭐 먹고 사냐고.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일자리가 필요 없어요. 다 로봇이 하는데 3D 프린터로 총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고 자동차도 찍어내고 로봇가 조립하고 하면 끝나는데, 그래서 애타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 안 하면요 우리 다 죽어요. 기업들 다 빠져나간다고 지금. 그러니까 투표 제발 좀 투표 잘하십시오. 투표 제발 좀 투표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께서 17번 내는 이 그 자율 구독 유로 그 회비 가지고 한미역사문화연구원이 돌아갑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멤버십 회원가입 영상 하단에 멤버십 회원가입도 많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놀다 보면요 어느 순간 여러분 앞에 종말이 다가오면, 종말이 그냥 지구가 없어지고 뭐 휴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먹고 살 게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저런 80조 연간 한 100조 가까이 되는 저 돈을 갖다가 애들 놓는 사람한테 직접 주면 전부 다 결혼할 거 아닙니까? 그럼 애가 막 생기겠지. 애 생길 때마다 400만원씩 주면 아버지는 그냥 연봉 한 2천만원짜리 일만 해도 연봉 한 4천만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아껴 써야 됩니다. 아껴. 국민 여러분, 제발 생각을 하고 좀 찍어 주십시오. 투표 좀. 여러분의 그 생각 없이 찍으면요 여러분의 미래가 살아가지는 거고 종말이 빨리 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되면은 어차피 일자리가 없어지고 종말이 오는데 그걸 우리가 조금씩 늦출 수가 있었는데 52시간 근로제 해버리고 저기 최저임금 올려버리고 연기금 동원해가지고 기업 그 경영권 압박하고 이상한 놈도 꽂아놓고 기술 미국 중국에 넘기고 그러면은 당연히 미국을 가죠. 기업들이 앞으로 이런 대규모 혼란 시대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애를 많이 놓게끔 직접 지원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